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아리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입냄새로 걱정이 많으시지요. 귀여운 아이의 입에서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우리 아이 입속 관리와 더불어서 혹시 다른 질병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입냄새는 입안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밖에도 감기나 비염으로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면 아이 입안이 건조해지는 구강 건조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치아에 종양이 있거나 치은염이나 치석이 있는 경우에도 입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비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보통 24개월 전후로 증상이 심해져서 만성 비염이나 부비강염을 앓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입냄새가 심해질 수 있고요. 또 이 밖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기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입안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기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소화기를 잘 시키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입냄새가 날 수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도 소화계통이 약한 친구들이 있으며 후천적으로 잘못된 식습관을 갖는 경우에도 구취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찬 것을 자주 먹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또한 잦은 주전부리를 한다면 입냄새가 자주 날 수가 있겠고요. 또 구토를 해도 구취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약간의 신냄새가 나지요. 따라서 조금 다르게 감별해야 될 일시적인 문제이므로 감별을 하여서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처럼 구강이나 치아 또는 다른 장기에 이상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자주 난다면 또 비염이나 축농증이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비염과 같은 경우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데요. 봄과 가을철 환절기에 자주 발생을 하지만 요즘에는 여름과 겨울에도 냉난방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사계절 내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가 막히게 되면 자꾸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데요. 이 경우 또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입안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서 또 구취가 자주 나게 됩니다. 부비동염의 경우에는 누런 콧물, 발열, 또 후비루와 코막힘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끈적끈적한 콧물이 혀의 뒷부분에 고이게 되면 현기성 박테리아의 증식이 늘어나서 구취가 날 수가 있고요. 또 비염과 마찬가지로 코가 막히면 우리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되는데 이때 치매 분비가 줄어들면서 구취가 자주 나게 됩니다. 비염은 코안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것이고요. 축농증, 즉 부비동염은 부비동의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비염과 같은 경우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이 밖에도 끈적끈적한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 발열 증상, 또 코막힘, 또 기침 증상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감기가 오랫동안 낫지 않거나 비염이 오래되어서 염증이 부비동까지 파급될 때 바로 이런 축농증이 발병을 하지요. 비염 중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꽃가루, 진드기, 또 진먼지, 진드기와 같은 원인 항원에 의해서 생기거나 또 유전적인 영향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코안이 구조적으로 변형이 되어서 생기는데요. 만성으로 염증이 있거나 또 비중격 망곡증, 알레르기, 또 약물이나 음식물, 정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는 외부 온도나 냄새 등 비특이적 자극에 코 점막이 과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렇게 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 우리 아이 상태에 따라서 침뜸 부항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한약 치료와 호흡기 치료 등을 병행을 합니다. 호흡기계의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한약 처방, 또 상성, 영양, 폐수 등의 혈자리에 침뜸 부항 치료를 병행을 하고요. 또 증류 한약이나 코모코 외용제 등을 사용하여서 호흡기계를 편안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유년기부터 사춘기까지 점점 심해지다가 성인이 되면 점점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완치 개념보다는 질병이나 면역력 또 주위 환경에 따라서 증상이 시시때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관리하고 면역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교정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